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1월 12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정말 쌀쌀했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시장은 뜨거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모처럼 코스피가 1.5%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또 코스닥은 무려 1.65%의 강한 모습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번 주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은 시장이 정신을 차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다음 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지수가 강한 반등이 나왔던 만큼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주말에는 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역시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특히 카카오뱅크하고 기아를 중심으로 자동차 관련주들 좋은 모습이 나왔고 또 원자재 관련주인 포스코도 오랜만에 좋은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락에 나온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비엠, 펄어비스,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같이 강한 시장에서 거기에 따른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하루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오랜만에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역시나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양 주체들 모두 1조 원가량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오랜만에 1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하고 코스닥 쪽에서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1%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SK하이닉스 오랜만에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고 그래도 기관은 여전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 오늘 5%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는데 오히려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고 나서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가 매수 기회로서 외국인들이 지금 시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던 NC소프트, 자, 이 종목은 어제하고 다르게 외국인이 강한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여전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하루 만에 강한 매도세로 전환된 것이 조금은 마음이 걸리는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볼게요. 11월 1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뱅크, 카카오, SK바이오사이언스, SK하이테크놀로지, 크래프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크래프톤, NC소프트, SK, LG이노텍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전날 종료되었던 미국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그래도 나스닥이 조금의 반등에 성공했죠. 약 0.5%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위치를 보더라도 21선 위에서 그래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마찬가지로 21선 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다우지수는 0.4%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역시나 21선 위에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미국 3대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그렇게 나빴다고도 볼 수 없고 또 반대로 너무 좋았다, 그것도 아니었던 그냥 평범했던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코스피의 차트 위치를 보시면 장 종료 시점은 어느 위치에서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전저점 2900 초반 이때를 쌍바닥으로 형성하고 반등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박스권 구간, 이 구간을 한 차례 강하게 이탈했었는데 어제하고 오늘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었고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 지수와 강한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음 주의 흐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코스닥의 위치를 보시면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지금 위치상으로 5일선하고 11선 그리고 21선하고 61선까지 모든 이동 평균선이 한 곳에 모여있는 위치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방향성이 정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이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최소한 어제처럼 보합권을 유지한다면 저는 상승적으로 방향성을 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잠깐 아시아 증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일본 니케이도 1%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0.4%, 그리고 중국은 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만 봤을 때는 미국 3대 지수라든지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 대부분의 국가들에 비해서 국내 시장의 흐름이 양호하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오늘만 특수한 상황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국내 시장도 반등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지 이 부분은 한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 중국, 대만, 일본, 유럽, 그리고 홍콩 이런 다른 국가들과 시장 흐름을 비교해 봤을 때 국내 시장의 상승률이 가장 미미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해석해 봤을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서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쌍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투자자들의 해석의 차이가 조금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부정적인 시각으로 해석해 본다면 잠깐 반등 나오고 말겠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주식시장에는 저는 긍정적인 생각으로서 투자를 임해야 되는 곳이라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국내 시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승한 폭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최우선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슈가 되었던 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 이상의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종들이 정말 강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은 하락했던 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아울러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지수가 부진한 구간, 이런 구간에서 강했던 업종이었다면 지금처럼 지수가 강한 모습을 보일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다들 이해를 하시고 계실 거예요. 자, 과거에 이 구간에서 강했던 업종들이 뭐였죠? 바로 1순위가 NFT였죠. 자, 그렇다는 것은 오늘처럼 지수가 강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는 당연히 NFT 관련주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업종을 한번 살펴보면 NFT 관련주들 지금 컴투스하고 위메이드를 제외하고 대부분 3%, 많게는 10%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NFT 관련주가 끝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수가 강하게 상승이 나올 때는 분명히 다른 업종으로 돈이 몰렸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돈 어디서 유입이 되었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과거에 많은 상승을 보였던 업종, 당연히 이쪽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그동안 못 올랐던 업종, 이런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NFT 관련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항상 부진한 시장에서 강했던 업종이 있었다면 상대적으로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는 오히려 약세의 모습을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팁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쨌든 오늘 약했던 업종은 NFT 관련주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강했던 업종들, 저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 좀 강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하이닉스는 그동안 강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라든지 코스닥 쪽의 여러 소부장 기업들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2차원지 소재 기업들, 이쪽도 NFT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하락장에서 굉장히 강했었던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시장이 강한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시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첨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화장품도 빨간불을 보여주었고 수소, 원자재, 조선주 이쪽도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강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어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 하루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은행주하고 보험주 쪽에서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리오프닝 관련주는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전 관련주도 오늘 강한 모습이 나왔어요. 자, 특히 한전기술은 지금 장중한 때 10만원 돌파하기도 했었고 현재도 10만원 근처에서 공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진파워 다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세를 많이 뻗지 못하고 또 빠르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번 몇 종목을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덱스터. 자, 이 종목을 보시면 오늘 장중한 때 23% 가까운 급등이 났었는데 지금은 4% 구간에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고 거의 장중한 때 18%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MP. 자, MP도 마찬가지로 장중한 때 14%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종목을 살펴봤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동안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 그런 업종들은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최근에 NFT 관련주가 핫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고점에서 따라붙는 행위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단기 투자에 능하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매수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떠오른 NFT 관련주가 있다면 그동안 이런 이슈로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만큼 관심을 갖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일단 어제 강했던 종목 중에서 NC소프트를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NC소프트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7.5%의 급락이 나오고 있고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약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보면서 NC가 끝났다, 절대 그렇게 볼 수 없겠죠. 어제 10조 원이 넘는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던 만큼 저는 충분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런 구간들, 거의 2, 3개월 정도 횡보했던 구간, 여기에서 매수했던 분들이라면 분명히 수익 실현하실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물렸던 분들, 그동안 정말 괴롭혔던 종목이었고 오랫동안 손실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상승이 나왔을 때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 털고 보자, 그런 심리가 충분히 작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끝났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정말로 이 종목이 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충분히 과거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MSCI 지수의 편출입 종목을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일단 MSCI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살펴보면 전체 6개 종목이에요. FNF, 크래프톤, SD 바이오센서, 일진 머티리얼즈, LNF, 카카오 게임즈, 이런 종목들이 새로 편입이 되었고 또 편출된 종목을 살펴보면 신세계, 휠러홀딩스, 대우조선해양, 이 세 종목이 이번에 새로 편출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던가 또는 코스피 200, 그리고 여러가지 지수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어떤 종목이 편입된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그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계 펀드 자금들, 한마디로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죠. 그런 자금들이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도 조금은 말도 안 되게 올랐던 신풍제약, 그 종목도 새로 편입이 되면서 외국계 자금들이 기계적으로 매수세가 연결이 되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일단은 편입되기 전에 며칠 전부터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선제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로 많은 상승이 나온 종목이라면 일단은 이 팩트에 의해서 매도하는 전략이 저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이 이슈로 인해서 상승하지 못한 종목들, 그런 종목이 있다면 오히려 편입 발표에 의해서 조금 더 기대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오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장중한테는 18%의 급등이 나왔어요. 이 기업은 진단키트 관련 기업이죠. 자, 그런데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세요. MSCI 지수 편입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별다른 주가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발표 시점과 함께 주가는 더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지수 편출입 종목을 발표하는 것은 3개월에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입 시기를 확인해 보면서 선제적으로 관련 종목을 매수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기대감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생각에 의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편입된 종목 6종목 중에서 SD 바이오센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5종목 모두 최근까지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투자의 전략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지수가 2900 초반을 지켜주면서 다행히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다음 주까지 이어져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선거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